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장 가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이제 가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주로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 항상 해마다 나오고 있고 한두 문제 이상씩 나오고 있고 가끔가다 이제 계산 문제가 덜 나오는 시험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문제로 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제1절에서 가세표준과 세율, 부가가치세는 세율은 10%하고 영세율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가세표준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의되었습니다. 가세표준과 이제 세율을 곱한 게 우리 이제 매출세율이 됩니다. 제2절에서는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빙을 마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등,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면제, 발급 시기, 그 다음에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세금계산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매출 쪽에서 이제 발행하는 건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매입자가 이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는 매출자고 매입자 중에서 매입자의 파워가 더 셀 때 역발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세금계산서, 영수증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행하지 않는 간이가세자 등이 이제 영수증을 대신으로 해서 발행합니다. 오늘은 앞에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납부세액 관련해서 할 겁니다. 가세표준과 세액이 워낙 중요하고 해서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있고, 여태까지는 제가 주로 이제 지문 위주로 했는데, 가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제 갖고도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납부세액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 납부세액은 이제 아까 나왔던 가세표준과 세율 곱해서 이제 매출세액이 나오고, 매출세액에서 이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납부세액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이 있고, 매입세액 중에서는 이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하고 가세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세 쪽 매입세액과 가세 쪽 매입세액을 안분해 줘야 됩니다. 그 안분을 어떻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영세와 면세 봤는데, 면세 쪽에서 이제 중간에 가세 사업자, 중간에 이제 면세 사업자가 있으면 누적 환수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면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 농산물 등 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가세사에서 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특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가 특례로 있습니다. 대손세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에 매출세액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 쪽 뒤에 이제 차감하는 쪽 항목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가 있고, 세액 공제 일단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신용카드하고 우리 이제 전자세금계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다 하면은 이제 납부세액까지 계산이 되는 거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가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주로 이제 가세표준과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누구냐, 그다음에 면제가 누구냐 이럴 때 볼 겁니다. 가세표준에 대해서는 주로 여태까지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배웠고, 가세표준에서는 대부분 이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나올 겁니다. 이제 법 조문 보겠습니다. 가세표준에 대해서도 내용이 좀 많이 적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 조문 보면 이렇게 문단 같은 게 이제 많지 않은데, 이 가세표준 보시면 내용이 이제 지금처럼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 갖고 보통은 이제 법조문 갖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가세표준 같은 거는 이제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시행령 쪽에서도 위임한 게 좀 있어서 실제 법조문 갖고는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추가로 시행령 같이 보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법조문과 달리 좀 뒷부분에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 할 때는 지금 큰 틀에서만 설명드리고, 뒷부분 시행령을 위주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가세표준은 크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기본 사상이 어떻게 되냐면, 국내 재화 용역의 공급과
그다음에 해외 제외 수입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세 거래라든지 처음 보시 가세 대상 이런 식으로 보면 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 사상이 계속 이어갑니다. 첫 번째 그래서 재화 또는 융유 공급에 대한 가세 표준은 공급가액을 한다. 가세 기간에는 공급가액을 한다. 공급가액의 의미는 없지만 공급가액을 한다는 게 낫고, 그리고 재화의 수입은 우리가 간세 청한테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 가세 표준은 간세 가세 가격과 간세 개별 서비스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간세를 물품 수입하면 이런 부가적인 세금이 다 붙습니다. 그걸 다 포함한 것이 가세 표준이고, 이 포함한 가세 표준에 10%를 곱한 게 우리 부가지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무엇이냐? 앞에는 이제 공급가액을 한다는 거고, 이 3항에서 공급가액이 무엇이냐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공급가액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떤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가를 주고 받는 거는 뭐 실제로 재화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비슷한 말로 이제 공급대가라는 게 나옵니다. 공급대가. 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하고 공급대가는 다른 겁니다. 공급대가라는 말을 쓰면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거고, 공급가액이라는 말을 쓰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겁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입니다. 그 대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이 가세 표준에서 좀 보실 때는 뭘 하시면 시가, 저가, 고가, 무상. 네, 이 나머지는 대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시가는 제3자의 거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는. 그 다음에 고가하고 저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세라든지 다른데 회계학이라든지 다 보시면 시가하고 비교한 거예요. 시가보다 작은 건 저가, 시가보다 높으면 고가,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인하고 이제 우리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이라는 건 대가 없이 말 그대로 이제 0이라는 의미로 준 거고, 대가라는 표현은 이제 준 금액 자체를 우리가 대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가라는 건 받은 금액, 대가하고 시가는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요게 가장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전을 받은 대가, 싸게 높은 금액을 받든 적게 금액을 받든 그 대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는 받은 금액 그 자체를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데 이제 특수관계적 거래는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전 대가를 다 받는다. 금전 대가를 인정해주고, 다만 이제 외국 통화를 할 때는, 우리가 가세 표준 할 때는 다 KRW,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된 금액으로 다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통화로 이제 금액을 이제 받으면은 다 원어로 환산한 금액을 해야 됩니다. 원어로 환산한 금액은 당연히 우리가 공급 시기가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인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급 시기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받은 외화를 환산했으면 그 환산한 금액을 하고, 공급 시기 후에 우리가 이제 그 환산을 하게 되면 공급 시기 날짜에 기준 재정 환율을 적용해서 그 환산한 금액을 하게 됩니다. 금전의 대가를 할 때는, 금전의 대가를 하면 이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내가 재화를 주고 뭐 물품을 받았다. 그럼 어떤 걸 할 거냐? 주는 걸 할 거냐? 받는 걸 할 때 부가가치세는 이제 공급한 거 기준을 합니다. 공급한 거에 보시면 이제 시가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가를 하겠죠. 시가를 하고, 폐업하는 거는 남아있는 거에 시가.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받은 그 대가인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것들은 다 시가로 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후에서는 이제 간주공고,
10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급의 특례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우리가 자기가 공급한 것과 또 시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의 특례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나누죠. 그 간주 공급과 직매장 매출이 있습니다. 직매장 반출은 그 해당 제하에 직매장 반출은 우리가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해당 제하의 취득가격 등으로 해서 대통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하고 이제 할부거래. 외상하고 할부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인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상하고 할부거래는 우리가 이제 공급 시기하고 돈 받는 시기가 좀 다른데, 외상하고 할부거래는 그 시점에, 공급 시기 시점에 그 총액을 인식하게 됩니다. 할부거래는 띄엄띄엄 있는데, 이거는 장기 할부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가치세는 할부거래하고 장기 할부거래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부거래만 나오면 장기 할부거래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요 뭐냐 마일리지인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이제 마일리지 적립이 많고 마일리지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일리지 아직도 이제 자기 마일리지 아닌 게 있는데, 자기 마일리지는 A라는 회사의 마일리지로 A 회사라는 제품을 주로 이제 쓰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마일리지에 대한 그 우리가 이제 가세 표준으로 사봐야 되는데, 그 마일리지에 대한 가세 표준은 처음 부가치세를 접근하시는 분한테는 좀 개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마일리지는 실제로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간 사례고, 이거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처음 할 때는 좀 스킵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상당히 좀 거래가 마일리지는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그 실무에서는 그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 마일리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은 뭐 핸드폰 살 때 뭐 30만 원, 예를 들면 30만 원을 이제 그 할인해 줄 텐데 마일리지 등으로 그 마일리지를 뭐 통신사 일부, 그 다음에 카드사 일부, 또 다른 데 일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가세 표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거래 형태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따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망에도 불구하는 거는 이제 대가를 인정해 주잖아요. 대가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에서 공급한 지하 또는 용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대가라고 했었는데, 그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관계적인 거래일 때는 대가를 하지 않고 시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조세의 부담을 이제 부당하게 감소시킬 때인데, 이거는 이제 그 지문 문제 같은 거 좀 참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조세의 부담입니다. 조세의 부담이기 때문에 영세율, 면세는 조세가 없잖아요. 영세율 자체니까 세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10% 세율을 매기는 거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이런 대가를 일반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특수관계일 때는 시가를 공급을 한다. 네, 그래서 제야의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은 보시면 제야는 낮은 대가하고 무상, 아무런 받지 않은 게 이제 무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낮은 대가만 있고 무상은 없어요. 왜냐면 무상이 왜 없냐면, 여러분들 이제 가세거래 할 때 용역의 무상은 우리 가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니까 뺀 거고, 근데 예외적으로 용역의 무상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특수관계자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는 무상도 우리가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를 해서 하나 뺀 겁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부동산 임대 용역은 우리가 그 시가로 따로 시가나 다른 식으로 반식을 하게 됩니다. 앞에 4항까지는 우리 이제 가세 표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설명을 해준 거고, 5항은 이제 가세 표준에 이제 공급 가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종종 이렇게 우리 지문 예시로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등에 따라서 우리가 깎아주는 거, 애뉴얼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한입된 제하의 가액은 이제 우리가 한입된 제품, 반품 제품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3번은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 4번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는 국고분양과 보증금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대가의 지급이 연체이자는 공급하고 우리 거래가 관계없잖아요. 단지 수수 금액이니까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매출 할인도 우리가 공급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항에서 보면 이제 사업자가 지하 또는 이용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장려금이다. 장려금이라는 거는 금액이에요, 금액. 장려품이 아니고 장려물품. 장려물품과 장려금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이상한 것들은 이상한 것이 대손 금액은 가세 표준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요즘에 그 이제 KT나 이런데 이제 통신사들 보면 그 이제 우리 대리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쪽한테 이제 그 대리점한테 그 KT가 이제 대리점한테 이제 그 삼성한테 휴대폰을 사가지고 대리점 팝니다. 대리점 팔면은 이제 매출 세금에서는 끊습니다. 대리점에 휴대폰 삼성 있고 KT 대리점 SKT하고 약간 또 달라요. SKT하고 좀 다른데 KT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사서 휴대폰을 그 대리점에 넘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출 세금에서 끊습니다. 매출 세금에서 매출을 끊고 그다음에 대리점이 최종 엔드 유저 소비자한테 팔면은 그 잘했다고 이제 장려금을 줘요. 장려금. KT가 요한테 장려금 줄 때 이 장려금을 매출에서 빼지 말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매출금, 장려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통신사 쪽은 워낙 거래가 이제 그 할인하고 뭐 이런 게 좀 많아서 이슈가 좀 많습니다. KT에서도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가치세를 이제 혹시 뭐 이건 뭐 실무에서는 그다지 별로 없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제 표시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가치세도 받아서 했다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부가치세가 포함하지 다시 읽어드리면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에 간다. 그 얘기는 요 분명하지 않은 금액의 이 대가에는 공급 가액하고 부가세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규정했냐면 이렇게 해야지 국세청에서 입산서에도 신고를 안 했을 때 그 징수하기 좋은 거죠. 너 이미 부가세까지 네가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내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제외한 걸로 공급가만 받는 걸로 한다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소비자한테 아니면 뭐 매입한 사람한테 가서 부가세 징수 안 됐으니까 징수해라라고 이런 또 법적 분쟁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이제 공통적으로 상환할 때는 당연히 이제 안 분하게 됩니다. 안 분하게 될 때도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하고 구분하지 안 됐을 때 이제 안 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게 이제 나올 때는 우리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실지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해놓은 거고, 실지가액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행령에 있던 규정된 걸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요 부분은 우리 이제 계산 문제로 좀 많이 남아있어요. 계산 문제를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10번도 이제 주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 임대료와 부동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부가세에서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하고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우리가 부가세, 그러니까 이쪽 임대 쪽은 보시면 이제 월세, 우리나라 구조가 특이한데 월세만 이제 매달 받는 경우가 있고 월세 대신에 이제 보증금을 받아서 월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 구조인데 한쪽은 이제 월세 받고 한쪽은 보증금 받고 있는 거 차이인데 여기는 이제 부가세를 내고 여기는 이제 그 매출 가세 표준에서 안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여러분 이제 잘 아실 텐데 간주 임대료라는 표현을 써서 간주 임대료라는 걸 표현해서 우리가 이제 가세 표준에 샀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보증금 있고 가세대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료가 면세된 주택을 함께 공급할 때는 이럴 때는 또 그 안분해서 하게 됩니다. 안분해서 살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사업자가 둘 이상의 가세 기간에 걸쳐서 이제 임대유을 공급하는데 선불이나 후불로 갖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런 규정 때문에 매달 세금에서 끊어요. 매달 세금에서를 끊는 구조로 가는데 어떤 또 사업자들은 이제 한 방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금을 선급금을 주거나 후불로 이제 주는데 그 기업들 간의 거래는 보통 이제 후불이 좀 많죠. 후불이 좀 많은데 이걸 할 때 이제 안분해 하는 겁니다. 우리 그 회계에서 보면 우리가 선급 비용 같은 거를 이제 안분해서 이제 이날 월화를 인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월화를 인식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자산 우리 이제 간주공급가 중에서 이제 감가상각자산이 가면은 기존에 있던 중고 같은 것도 이제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고 금액을 우리가 이제는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가세는 중고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측정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방법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또 뒤에 이제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에 이제 그 말하고 이제 추가해서 좀 정리해드리면 일반 가세자 가세 표준은 이제 공급가에는 이제 부가세가 이제 제외한 거고 공급대가는 이제 부가세가 이제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이제 공급대가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일반 가세자는 이제 공급가로 하고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거는 그 금액 이게 시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시가가 아닙니다. 그 대가. 그러니까 작게 받든 적게 받든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대가를 하면 되는 거고 금전 외에 대가를 받은 경우는 이제 공급한 거 자기가 공급한 거 기준으로 하면 되고 해당에 낮은 대가나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이죠. 무상 같은 경우는 그 재화에만 해당되고 용역은 이제 부동산 임대용역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상 공급 같은 데는 특성에서 비특수한 게 다 일반적인 걸 한 거고 용역의 공급 보시면 이제 무상 공급은 공급이 아니니까 했는데 예외로 부동산 임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만 예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이제 시가로 한다는 거고 비특수관계자는 실제 거래가 이게 이제 그 대가라는 단어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가로 받은 부분이 부가세가 포함된 불명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우리가 이제 그 금액, 총 금액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라든지 완성 지급 조건, 중간 지급 조건, 뭐 이거 조건부 계약에 따라서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계약에 따라서 대가의 밥부분을 할 때 하는 겁니다. 외국 통화를 한 거는 이제 한산한 금액을 하는데 우리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한산했어요. 그럼 그 금액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한산한 금액 그대로 인정해 주고 공급시기 후에 우리가 이제는 한전하거나 아직 안 했으면 공급시기 기준 환율, 제정 환율로 한산한 금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둘 이상의 가세에 거쳐서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월별로 이제 안분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매출 애널이, 매출 한이, 매출 할인액은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이 이 의미가 뭐냐면 총 매출액이 만원인데 매출 할인, 매출 애널이가 뭐 3,000원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7,000원을 가세 표준을 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할인된 것도 빼고 아까 나왔던 것도 그대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급 이연이자 같은 거는 지급 지연된 이자 같은 거는 우리가 공급 대가가 아니니까 한 거고,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하고 포장 비용은 회수할 수 없어서 용기 대금 병상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는 가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고 반환 조건부는 포함하지 않는 거고 이런 그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다음에 대가의 구분하고 기재해서 종업원 봉사료를 대가하고 구분해서 받아서 종업원한테 주면은 이제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고 구분 없이 받으면은 당연히 가세 표준에 포함한 거고 이거는 예수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받아서 준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자의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금이란 거는 여러분 이제 매출 내가 해고 매출을 한 다음에 채권이 달리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대손 처리되는 그런 게 이제 대손금인데 매출하고 이제 대손금 발생하는 시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 대손금을 어떤 뭐냐면 대손금을 어디서 차감할까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가세 표준 거의 세율인데 여기서 대손금을 이제 뺄 수도 있는 거고 밑에서 우리 과거에 이제 그 대손금이 발생한 거래에서 일어났던 매출세액 있잖아요. 매출세액을 빼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손세액이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손세액으로 처리해주냐, 가세표준에서 빼서 처리해주냐. 근데 우리 현재 그 부가치세법은 대손세액 공제라고 해서 이런 그 뒷부분에서 조정해 주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금이 발생해도 가세표준에서 이제 영향이 없습니다. 장려금도 이제 아까 그 나왔는데 장려금은 판매 촉진. 우리 실제 좀 문제가 어려우면 장려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이런 판매 촉진 이런 그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어려운 건데 판매 촉진 시장 개척 등 목적으로 사전 약정 요거 중요합니다. 사전 약정에서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사전 약정 없이 준 거는 장려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급되는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수령한 판매 장려금 가서 표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어려운 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급되는 명칭 여부에 불구 없이 그러니까 장려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을 이제 분명히 주는 거죠. 그래서 장려금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전 약정에 의해서 뭐든지 약정에 의해서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보증금 보증금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매출 용역하고 이제 관계 없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공통 사용지가 공급시 공급가의 안분인데 요게 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일단 가세하고 면세 경영 사업자가 공통 사용지를 공급하면은 실지기속이 된다. 당연히 실지기속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안분 계산이 필요 없죠. 당연히. 네. 실지기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직전 가세 기간에 이제 공급가 기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명히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가치세는 이런 우리가 겸용 사업자 등이 그 실무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세민들이 그 겸용 사업자 실제로 있고 그래서 안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직전을 쓰는 안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당해 가세 기간에 이제 안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을 이제 할 줄 알고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공통제 사무시 공급가에 가세 표준 쪽 안분하는 거는 직전 가세 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하게 됩니다. 직전 기간에 공급가액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전 가세 기간에 상용 면적 비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가 이제 5% 이하다. 그럼 다 가세 거래로 우리가 간주합니다. 이런 거는 구세청에 유리한 거죠. 가세가 되면 이제 매출세액이 나오는데 구세청에 유리한 규정입니다. 이게 면세가 5% 이하는 거는 면세를 안 보겠다. 다 가세를 보겠다는 거고. 근데 예외로 5천만 원 이상인 거 해당 제하의 거래가 5천만 원 이상인 거는 이렇게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면세도 좀 인정해 주는 겁니다.